지워진 장학생.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전날의 메모를 펼쳤죠. 줄과 점들이 차분히 놓여 있었고 제 손끝은 자연스럽게 다음 줄을 찾아갔어요. 오늘은 행사 안건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다시 후려보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더군요. 문구 하나마다 뜻을 확인했고 숫자 옆에는 근거를 붙였습니다. 작은 근거가 큰 목소리를 이긴다는 걸 알거든요. 회의실은 환했어요. 팀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임원들이 들어왔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협찬과 기부의 경계부터 정리했어요. 경계가 명확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일정과 보고 기준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같은 시점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집계해야 합니다. 말끝을 낮고 천천히 내려앉게 했죠. 이런 회의에서는 침착함이 설득력을 높인다는 걸 배웠거든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임원이 왜 지금 이런 걸 강조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작은 오차가 반복되면 신뢰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 골은 사업의 기반을 흔들지 않을까요? 오래된 전표에 간격과 주말 앞당김 사례를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회의장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은 때로 설득의 징후죠. 호흡을 고르게 맞추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임원 가운데 몇 사람이 신속을 말했어요. 행사 시점이 다가온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은 지키되 기준을 낮추지 않겠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그 다음이 무너져요. 팀장이 균형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균형이란 양측 모두가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일이거든요. 점심이 지나고 이도연이 저를 사내 카페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자리를 택했죠. 이도연은 계좌 공개안을 들고 왔어요. 항목은 충분했습니다. 입금, 출금, 수수료, 정산, 외부 용역 범위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표의 순서를 조금 바꿔보자. 보고 기준 시점을 첫 줄로 올리면 어떨까? 시작이 분명하면 끝도 분명해져.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잠깐 머뭇거렸고 저는 그 머뭇거림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나중에 중요해지거든요. 잠시 뒤 한세영이 합류했습니다. 표정이 정중했고 말투는 단단했어요. 공개 범위를 재검토해보자. 외부에 나갈 자료와 내부 열람 자료를 구분하면 어떨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내부 열람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했어요. 좁은 눈은 큰 사각을 만듭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부드러움이 칼날을 숨기지 않도록 문장을 또박또박 이어갔죠. 한세영은 이해한다고 했고 이도연은 회신 기한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시간을 적었어요. 기록은 사람을 붙잡아 주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메일함에 익명 제보창 링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커서를 올렸다가 잠시 멈췄죠. 제보는 빠르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빠름은 때로 깊이를 잃어요. 창을 닫았습니다. 대신 절차를 택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절차는 더디지만 남거든요. 보관실 방문 기록과 심사표 덧칠 묘사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문장은 건조했고 근거는 촘촘했어요. 건조함이 설득을 돕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해가 기울 무렵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보자고 했어요. 장소를 물었고 가까운 식당을 정했죠. 테이블 위에 따뜻한 국이 놓였고 김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바빠. 수진이 말했어요. 이해해. 그런데 행사 일정과 문구를 다시 확인해보자. 수정을 요청할 항목이 있어. 수진은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관계가 닫히거든요. 식당을 나서니 바람이 불었어요. 목을 2번 감싸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일정했죠. 마음도 일정하려고 애썼어요. 길 모퉁이에서 이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만남에 고마웠어. 업무예요. 저는 답하고 다음 문장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행사 전에 공개안을 확정하자. 이도연은 알겠다고 했어요. 목소리의 끝에 작은 숨이 섞였고 저는 그 숨을 기억해 두었죠.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빈칸이 중심인 표가 눈앞에 있었어요. 빈칸에 조건을 적었습니다. 보고 주기는 주간으로 고정한다. 계좌는 공동으로 열람한다. 손실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 자동으로 중단한다. 이 3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문장의 끝에서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결심은 체온을 남기거든요. 잠들기 전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어요. 서늘함은 생각을 정리해줍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죠. 감정은 한 발 뒤로 간다. 사실과 절차가 먼저 온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심장이 고르게 움직였습니다. 선택의 무게가 가슴에서 잠깐 들렸다가 가라앉았어요. 내일은 더 밝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침에 휴대전화 알림이 흔들렸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스크린샷이 떠 있었어요. 익명 글이 유출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즉시 팀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글의 일부가 외부로 흘러갔고 몇몇 문장이 기사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한다는 걸 알거든요. 먼저 사실을 모아야 했습니다. 팀장과 짧은 회의를 했어요. 가능한 선에서 진상 파악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조심하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가 끝나자 재단과 행사준비팀의 문서 상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보고표에 열 하나하나를 닦듯이 읽었어요. 숫자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규칙은 흔적을 남기거든요. 점심 무렵 모르는 번호가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기자였죠. 재단 관련 내부 제보가 있다며 확인을 요구하는데요. 저는 회사의 공식 창구를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취지와 협찬 절차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공적인 말은 길지 않았죠. 하지만 방향을 잡아줍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오후가 깊어질 때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보자고 했죠. 곧바로 나갔어요. 수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수진의 눈가가 붉었어요. 어머니를 지켜줘. 수진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줘.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수진은 말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재단 내부의 옛 기록을 꺼내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업무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마음대로 덮을 수 없어. 대신 절차를 최대한 사람답게 하겠어. 수진은 고맙다고 했어요. 눈물이 맺혔고 저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가슴에서 움직였어요. 그 단어를 눌러놓았습니다. 눌러놓아야 앞으로 걸을 수 있거든요.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도현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공개안의 초안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항목은 충분했고 근거가 붙어 있었죠. 승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첨부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심사표의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최명자가 서 있었고 주변에 몇 사람이 둘러서 있었죠. 조각의 가장자리에 덧칠 자국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익명의 조각이 방향을 흔들 수 있거든요. 문서를 닫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은 뒤로 가고 절차를 앞으로 세워야 했어요. 해가 질 무렵 한세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냉정했고 단어는 선택되어 있었어요. 외부 공개의 범위를 다시 조정하자. 기사화 가능성이 커졌거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공개는 축소가 아니라 명확하여야 해. 명확화는 사람을 지키고 회사도 지켜. 한세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정안을 보내겠다고 했죠. 문서로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죠. 기자와 통화했다가 놀랐어.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어머니를 뵙고 싶어. 누군가를 사이에 두면 말이 엇갈려. 직접 보면 덜 엇갈려. 수지는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재단의 작은 회의실로 정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치고 내일의 순서를 적었어요. 첫째, 기록의 흐름을 설명한다. 둘째, 덧칠의 연유를 묻는다. 셋째, 앞으로의 절차를 제안한다. 셋을 적고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어왔어요. 마지막 줄을 덧붙였습니다. 녹음은 하지 않는다. 대신 눈을 본다. 눈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은 경계선까지 왔다. 내일은 문턱을 넘는다.
넘을 때 다치지 않도록 발을 단단히 디딘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3번 되뇌었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느려졌어요. 통로의 문턱이 바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자세를 낮췄죠. 낮춤은 준비거든요. 아침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양복 상의를 정리했어요. 재단의 작은 회의실로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죠. 문을 밀자 회의실은 조용했고 의자가 4개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빛은 얇게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아 메모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다시 읽었어요. 기록의 흐름을 설명한다. 덧칠의 연유를 묻는다. 앞으로의 절차를 제안한다. 3줄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죠. 잠시 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단정했지만 눈동자는 잔잔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최명자가 들어왔죠. 걸음은 느렸고 시선은 낮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이도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소리가 가볍게 겹쳤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순서를 지켜야 했죠. 먼저 표를 펼쳤습니다. 전표 번호와 영수증 번호가 교차된 지점, 결제선이 주말 앞날로 당겨진 기록, 로고 파일의 버전 차이. 3가지를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설명은 짧고 분명해야 했죠. 설명이 길어지면 의도는 흐려지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연은 표를 오래 보았어요. 손등에 힘줄이 올라왔죠. 침묵이 회의실에 번졌습니다. 다음 묶음을 꺼냈어요. 장학심사표에 덧칠과 공란, 연도 누락각주, 서명의 위치였죠. 이 사실들을 기록으로만 말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항목이에요. 최명자의 얼굴빛이 조금 퇴색했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더 뚜렷해졌어요. 수진이 숨을 짧게 들이마셨죠. 저는 시선을 창틀로 옮겼습니다.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으려 했거든요. 몰아세우면 말이 닫혀요. 잠깐의 정적 끝에 최명자가 입술을 적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는 또렷했어요. 과거의 심사가 흔들렸습니다. 재단의 시작이 약했고 후원이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몇몇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름 하나를 지우고 다른 이름을 올렸어요.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공란의 자리에 제 이름이 있었나요? 질문은 조용했고 숨은 길었어요. 최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장학사업의 지속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젊은 시절의 판단이었고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잘못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래전 봄의 공기가 목 뒤를 스쳤어요. 분노를 억지로 세우지 않았죠. 대신 절차를 세웠습니다. 절차는 감정을 넘어서거든요. 이도연이 앞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계좌 공개안을 책상 위에 올렸어요. 입금과 출금, 수수료와 정산, 외부 용역의 범위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 범위를 확정하자. 수지는 놀란 눈으로 이도연을 보았어요. 한세영은 회의실에 없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저는 공개의 순서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기준 시점, 둘째 거래 상대, 셋째 환입가 보류. 순서가 있으면 충돌이 줄어들어요. 이도연은 바로 메모했어요. 수지는 양손을 포개고 숨을 골랐습니다. 다시 최명자를 보았죠. 덧칠의 연유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사과의 형식과 시점도 합의하죠. 재단의 책임 범위를 분리하고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 어떨까요? 수지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이해해요. 다만 감추는 일은 이제 더 큰 상처를 남길 것 같아요. 최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된 체념이 어깨를 내려앉게 했죠.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묶음을 꺼냈어요. 행사 추진의 조정안이었죠. 홍보 문구에서 공로와 실적을 축소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전면으로 올리는 안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안을 읽었어요. 표정이 잠깐 흔들렸죠. 큰 기대를 걸어왔어.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대는 존중할 수 있어요. 다만 신뢰가 먼저예요. 그 말을 조용히 붙였죠. 이도연이 문서 하단에 서명을 했습니다. 공개와 조정에 동의한다는 서명이었어요. 잉크가 스며드는 모습이 선명했죠. 최명자는 펜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결국 서명을 했죠. 수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는 문서의 모서리를 정리했어요. 종이가 정리되자 마음도 조금 정리되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 결심을 밝혔습니다. 관련 사실을 관할 기관에 접수하겠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하지 않겠어요.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소리였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연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최명자는 자리를 천천히 일어섰죠. 어깨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죠. 숨이 길어졌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줄을 적었어요. 기록은 사람을 지킨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3번 읽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발소리는 일정했어요. 발소리가 일정하니 마음도 어느 정도 고르게 움직였죠. 오늘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절차를 시작해야 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회색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덧칠과 공란이 떠올랐죠. 한때는 지워졌고 한때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채워야 했어요. 그러나 조급히 채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확인하고 채우겠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잠깐 떠올랐어요. 그 단어를 지나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보다 복원이 우선이었죠. 잃은 자리를 되돌리고 흐린 선을 또렷하게 그어야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목의 근육이 단단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고발장에 초안을 만들었어요. 문장은 건조했고 사실은 촘촘했죠. 날짜와 장소, 문서의 제목, 서명의 위치, 덧칠의 방향. 하나씩 적었습니다. 손끝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이었죠. 초안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 불빛이 칠판처럼 번졌어요. 마지막 줄을 추가했죠. 감정은 남는다. 그러나 감정은 증거가 아니다. 이 문장이 오늘의 마침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전날의 초안을 다시 읽었어요. 문장은 여전히 단정했죠. 서류를 출력하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길이 조용했고 신호등은 길었어요. 빨간 불 아래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고르게 움직였죠. 접수 창구는 차분했고 절차는 친절했어요. 접수가 끝나자